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이란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 같은 수를 곱해가니 비율이 같다. 그래서 등비 수열, 곱해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율을 계속 곱해서 나열한 수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보면은 등비 수열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하니까 그 다음 항이 보면은 곱하기 2에서 나왔죠. 그럼 그 다음도 곱하기 2에서 나오니까 8, 또 곱하기 2 하면 16,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열하는 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뭘 곱했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분의 18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약분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3을 계속 곱해 나갔구나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18에서 3 곱하면 얼마입니까? 18에서 3 곱하면 54. 그럼 거꾸로 갈 때는 그죠?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온 값이겠죠. 그래서 2 이렇게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2에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관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 할 때 N항과 N항과 AN과 N 플러스 1항 AN 플러스 1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D항이라고 할게요. D항을 구하려면 앞항에다가 그쵸 공비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2, 4, 6 했으면 이걸 첫째 항, 이걸 둘째 항, 이걸 셋째 항이라 볼게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를 여기는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첫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2. 그럼 얼마? 4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그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2 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죠? 이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AN이라고 두고 얘를 AN 플러스 1이라 두면 AN에다가 일정한 수 곱하기 R을 하면 그 D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D항을 앞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D항을 앞항으로 나누면 그 B가 공비 일정한 그 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이 공차를 더했듯 등비 수열에는 공비를 곱해가며 일반항을 구한다. 그죠? 곱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첫째 항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은 A에서 출발하여 R씩 곱해가는 수열. 이때 규칙성을 본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에다가 R을 한번 곱해서 두 번째 항. 또 R을 또 곱하니까 R이 두 번 곱해져서 셋째 항. R이 세 번. 넷째 항. R이 그죠? R이 n-1번 곱했더니 an번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항이 1항일 때 R의 0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가 2항일 때 여기는 R의 1승 이렇게 됩니다. A가 3항일 때 I 제곱이나 그쵸? 항보다 하나 모자라죠. 공비 곱하는 게 그죠? 항보다 여기 n인데 여기 n보다 하나 모자란 n-1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항이라 그럽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말 그대로 an 번째 항이다 라는 얘기죠. 또는 n번째 항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일반항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일반항 A에는 그렇죠. A에는 첫째 항에다가 R을 요 n보다 하나 모자르게 곱하는 것을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런 겁니다. 설명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이루는 것을
첫째 항과 공비다. 그죠? 등비 수열의 요소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두 개의 미지수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R은 비율을 뜻하는 레이터, 첫 글자를 단 R을 딴 것이다.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 수열을 결정한다. 그렇죠?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등비 수열 일반항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첫째 항 공비, 첫째 항 공비입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이죠. 가장. 공비는 일장에 곱해지는 수이므로 둘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첫째 항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공비는 둘째 항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2에서 앞으로 나누는 거. 2에서 앞으로 나누는 값. 그걸 바로 우리는 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AN은 첫째 항 곱하기 3분의 1에 여기 n이니까 n보다 하나 모자란 거. 정리한 거죠. 그죠? 구라는 것은 3의 제곱이고, 그죠? 3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그대로 AN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것을 3의 제곱 곱하기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3의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또 표현한 거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없어졌으니까 n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첫째 항은 2 공비를 또 따져보면 그죠?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승 쉽죠? 등비수열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512는 몇 번째 항인가 랍니다. 몇 번째 항인가를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한 후 AN이 마이너스 512가 되는 N값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부터 구해봅시다. 첫째 항이 4 공비는 8 나누기 마이너스 8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2 정리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512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n이 8항이 마이너스 5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은 뭐 어렵지 않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n에다 1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에다 1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2로 정리를 하고 두째 항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6 이거 계산하면 24 그러면 공비는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을 나눈 거니까 4 첫째 항은 6 공비는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수 3과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수를 이루도록 하려고 한다. 이 내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 해라 이랬습니다. 4개의 수를 넣으려면 첫 항이 3, 6항이 96이라는 소리다. 두 조건이 주어지면 등비수열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하고 96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의 수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총 그렇죠?
6개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6항, 얘가 제1항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수의 첫째 항이 3이고 6항은 96이므로 공비를 R, 일반항을 A를 하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아직 R을 모르니까 R의 N-1. 그쵸? 그 다음 우리 6항의 값을 아니까 3 곱하기 R의 5승은 96. 여기다 6 잡아놓고 계산하면 되니까. R 5제곱은 32 되겠습니다. 그럼 R은 2. 32가 2의 5승이니까 그죠? R의 5승과 같아서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공비가 2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3 곱하기는 6, 6 곱하기 12, 12 곱하기 2, 14 곱하기 2, 48 곱하기 2 해서 차례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3, 9, 27 이렇게 있는데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뒤 500보다 큰 AN이 500보다 크다라고 식을 써서 만족하는 n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는 9 나누기 3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AN은 일반항은 3 곱하기 3의 n-1. 뭐 정리하면 여기 1이니까 3의 n승이 되겠네요. 3의 n승. 그 n항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다고 하면 3n이 500보다 큰 시점을 찾으면 되겠죠. 식을 이렇게 만들고 3의 5승은 243, 3의 6승은 729이므로 n은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5항이 243이고 6항이 그렇죠 729. 그러니까 3의 6승부터 500보다 크다라고 됐으니까 6항부터 500보다 커지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각 항이 실수이고 제3항이 18, 제6항이 마이너스 48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 하자. 부조건을 알면 등비수열은 결정된다. 부항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AN은 A 곱하기 R의 N-1로 놓고 관계식을 세운다 했습니다. 3항과 6항의 관계식. A 세제곱은 A 3항은 18. 따라서 AR의 제곱이죠. 이렇게 3항이니까 18이다 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6항은 마이너스 486인데 AR의 5승 그렇죠. 일반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400 마이너스 486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D항에서 앞항을 나눠봤더니 약분되고 5의 세제 5의 R의 5제곱 R의 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86 나누기 18은 마이너스 27. 그래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므로 27은 마이너스 3의 3승이므로 R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값을 그죠? 어디다 넣을까요? 계산 편하게 기억에 넣겠습니다. 기억에 넣으면 9A는 18 따라서 A는 2. 그럼 첫째 항도 구했고 R도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R이 B 이렇게 되겠네요.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20이고 제4항과 제6항의 합이 8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공비는 양수다. 등비수열에서 두 식을 연립할 때 B분의 A와 같이 양변을 나누는 테크닉이 흔히 사용된다. 그쵸? 그 R은 등비수열을 계속 곱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죠? 나눠서 생각하면은 쉽게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 일반항을 AN이라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2 더하기 A4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반항으로 고치면은 AR 더하기 A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게 20. 그래서 AR을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A4, A6가 80이니까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은 80이다 라고 AR의 세제곱을 묶어내면 1 더하기 R제곱은 80 되겠습니다. 그럼 D항에서 앞항을 한번 알아보면, 그렇죠? 이게 D항이고 이게 앞항입니다. 그러면 알아보면 얘둘이가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AA 없어지고 R 하고 R 세제곱이니까 R 제곱만 남겠습니다. 요거 남겨놓으면 4. 쉽네요. 그럼 R 제곱이 4니까 R은 2. 양수라 했기 때문에 2입니다. 그걸 여기 기억에다가 대입을 하면 2A 곱하기 5는 20. 따라서 A는 20. 첫 장도 알고 공부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L1, L2의 공통 접선을 하고 여기 L1, L2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은 9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9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죠?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은 1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지름. 특징이 뭐냐면 닮은 꼴이 반복되는 문제는 대부분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은 다 닮았죠, 그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걷습니다. 여기 중심은 여기죠. 그럼 이렇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에서 원, 태원, O1, O2, O3 반지름 길이를 각각 X, Y, Z라 하겠습니다. 요 반지름을 다 X, Y, Z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O1, O2, OP, O1, O2, P는 P와 요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O1, O2 선분, O1, O2 선분, 요 빗변이죠, 빗변. 빗변분의 PO2 요거 빗변분의 높이. 네, 빗변분의 높이는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요 길이 O, O1, O2 요 길이 지금 우리가 반지름 요걸 X라 그랬죠. 요거의 반지름은 Y라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는 하고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은 Y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 OP 요 길이는 그렇죠. Y 빼기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 더하기 Z는 Z 빼기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각선으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Y 제곱은 X 곱하기 Z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Y 제곱은 Y가 여기입니다. 여기 Y 제곱은 이거 X 곱하기 Z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X, Y, Z가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름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반지름은 등비수열이 맞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차 조항이 있었죠. 등차 조항. 등차 조항은 뭐냐면 가운데 것을 2배 하면 양쪽 거 그렇죠.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된 게. 이걸 등비 조항이라 했는데 우리가 등차 조항이죠. 등차 조항. 등차 조항입니다. 근데 등비수열도 등비 조항이 있습니다. 2, 4, 8 지금 이렇게 2씩 곱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하면 양옆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거와 같다. 이게 바로 4, 4, 16
28에 16이니까 같겠죠. 그죠? 이게 등비중앙입니다. 등비중앙에. 등비중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죠? 이 세 개가 나열된 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운데 거가 제곱했더니 양옆에 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비 중앙이 성립됐으니까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첫 장이 9이므로 공비 R을 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9 곱하기 R의 N-1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 항이랬죠. 다섯 번째. 그러니까 AO는 9 곱하기 5-1은 16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다섯 개의 원이었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R 내적은 9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R은 얼마 키우냐면 R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다시 말해서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곱 같으니까 R 제곱은 3분의 4가 되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R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가운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A3는 그죠? A3 사망은 9 곱하기 3 R 여기 R이죠. R의 3승이 아니고 제곱 이걸 정리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많이 반복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